2004년 6월 25일 오전 10시경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의 한 주택 거실에서 집주인이었던 당시 42살의 김여인이 머리에 둔기를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며칠간 마을 주민 여러 명을 소환 조사한 경찰은 유일하게 연락이 닿지 않던 바로 옆에 이웃 주민 45살의 최용배를 용의자로 지목, 시신이 발견된 지 41일 만인 2004년 8월 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게 됩니다. 이 최용배는 살해된 주부 김여인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요. 평소 이웃마을 주민들에게 평판이 굉장히 좋은 남자였습니다. 마을 사람 누가 결혼을 했다거나 혹은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그러면 빠짐없이 그렇게 꼼꼼하게 다 챙기는 거예요. 거기다 이웃마을 주민 누군가 집에 전구가 나갔다네, 혹은 밭일에 손이 필요하다네, 그런 망설임 없이 자기가 나서서 다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 이웃들은 그를 좋아했고 신뢰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찰은 최용배를 주 용의자로 봤습니다. 이런 경찰의 판단에 처음에 이 이웃 주민들은 당연히 아우 그럴 사람 아닌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 양반, 경찰 양반이 또 엄한 착한 사람 하나 잡는 거 아닌가 몰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를 용의자로 봤을 리가 없죠. 최용배를 조사한 결과 최용배는 사망한 김여인과 채무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놈의 돈. 그런데 살인 용의자인 최용배가 피해자 김여인한테 돈을 빌린 게 아니라요, 사망한 김여인이 용의자인 최용배한테 돈을 빌린 상태였어요. 사망한 김여인이 돈을 빌린 사람은 최용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다녔어요. 당연히 그 때문에 김여인은 늘 빚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살인 용의자인 최용배는 이웃들에게 평판이 좋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사망한 피해자 김여인은 이웃 주민들에게 평판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아우 그 여자 돈이란 돈은 다 빌리면서 갚을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 남이 쎄 빠지게 번 돈으로 술 마시러 다니고 그 유흥으로 다 쓰고 다녔다니까. 돈 빌려놓고 그거 갚을 생각도 갚을 노력도 전혀 하지도 않았던 여자야. 심지어 피해자 김여인의 주변 친구들조차 사건 전인 21일 밤 혹은 다음 날인 22일 새벽 사이에 김여인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 최용배한테 돈 빌리지 않았어? 그거 얼른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사건 전날 친구들이 걱정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들의 말을 김여인은 무시했다고 해요. 돈을 빌려준 최용배 또한 애가 타는 거예요. 돈을 믿고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여유 있는데 빌려준 게 아니거든. 나도 지금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최용배가 돈 받으려고 김여인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너 원래 이날 돈 갚기로 했었잖아. 왜 돈을 안 갚아? 야, 나도 급해. 돈 좀 갚어. 아우 안 떼먹어요. 그 돈 얼마나 한다고. 아 내가 지금 돈 나올 때가 있는데 나도 돈이 안 나와서 못 갚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안 떼먹어. 갚는다니까요. 그러고 다음날 다시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돈도 안 갚고. 그러니까 최용배가 집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집에도 없어. 뭐야. 그래서 다음날 또 김여인 집으로 전화를 딱 했더니 이번에는 없는 번호라네. 매번 돈 받으려고 이 김여인 집에 딱 찾아가면 사람은 없지. 이 김여인이 빚독촉 짜증나니까 전화번호도 계속 바꿔버리지. 이 최용배 또한 그렇게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어요. 이 남자도 빚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최용배한테도 자꾸 돈을 갚으래. 최용배도 독촉을 받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돈 빌려준 김여인은 연락도 잘 안 되지, 집에 가도 없지. 엄청 답답했겠죠. 이게요, 답답함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독촉 전화가 계속 오는데 이게 잠수 타버리고 있지. 빌려달라고 살살거릴 때는 언제고? 아, 왜 빌려준 내가 애가 타야 돼, 왜? 분노로 바뀐 거예요. 너 내가 진짜 죽여버릴 거야, 너. 그래서 21일 밤 그리고 22일 새벽 사이쯤 화가 끝까지 난 최용배가 둔기를 들고 김여인 집 대문 옆면 담벼락에 숨어서 잠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락이 안 되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비시고 나발이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잠복 타다가 김여인이 집으로 들어가네. 바로 따라 들어가서 김여인 뒤통수를 둔기로 갖다 내리쳐버린 겁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한 김여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을 했습니다. 즉사. 쓰러진 김여인을 확인한 최용배는 바로 도망간 게 아닌 혹시나 살아있을까봐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둔기로 계속 내려친 거예요. 죽은 걸 정확히 확인한 최용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최용배의 친구 한 명이 밝힌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시신 발견 전날인 24일 최용배가 갑자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한 잔, 두 잔 하게 됐는데 완전 술에 꽐라가 된 최용배가 갑자기 야, 나 사실 사람 죽이고 왔다? 김여인 그거 내가 죽여버렸어 라고 말하면서 칼을 품에서 꺼내더라는 겁니다. 그냥 나 죽고 너 죽자 싶어서 그냥 확 그냥 내가 죽여버렸어. 나도 이 칼로 그냥 죽으려고. 갑자기 칼을 꺼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 왜 이러냐고 진정하라고 하면서 칼을 뺐고 진정할 수 있게 달래줬다는 겁니다. 이 진술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아무리 친구가 술자리에서 이러지 말라고 들고 있던 칼을 뺐고 진정시켜줬다 해도 이게 진정이 되겠습니까? 김여인의 시신이 발견된 후 다음 날인 26일 최용배는 가족들을 찾아갑니다. 이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최용배가 딱 왔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나왔어. 목소리도 완전 다운돼 있고 왔어요? 하는데 말도 없어.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데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조용히 먹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딱 봤는데 집에 없네? 몰래 집을 나간 거예요. 그가 또다시 목격된 곳은 은행 CCTV였습니다. 은행에서 수십만 원 돈을 인출하는 게 찍힌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의 행적은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최용배는 돈을 인출하고 자기 차를 이용해서 도주했어요. 그런데 도주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잘못 운전한 사람은 최용배였습니다. 최용배가 상대편 차를 그냥 냅다 들이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상대차 목격자 말에 의하면 최용배 표정이 너무 안 좋았다는 겁니다. 마치 뭔가에 괴로워하듯 위태롭게 운전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최용배는 병원에서 치료조차 받지 않습니다. 사고가 딱 나고 나서 최용배는 차에서 내려 주변에 있는 공중전화로 갑니다. 그 공중전화로 다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내가 김여인 죽였어. 나도 너무 죽고 싶은데 죽는 것도 쉽지가 않네. 라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통사고를 죽으려고 일부러 자기가 들이받은 거죠. 그런데 안 죽었어. 죽고 싶어서 들이받았는데 죽는 것도 쉽지가 않네. 남을 죽이는 건 쉬웠는데 말이죠. 참, 이런 친구들과 가족들의 증언들이 나오면서 경찰은 최용배를 용의자로 보고 수배까지 때렸습니다. 이 최용배는요,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2004년 6월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2022년이죠. 그것도 8월.
최영배는 현재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잠적 중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요 지명 피해자 종합 공개 수배 전단에는 사건 발생 1년 후인 2005년 하반기에 처음 수배가 됐고 TV에도 수배를 때렸어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친구나 가족들의 말을 들어보면 살인 후에 굉장히 좀 괴로워한 듯 보입니다. 죽으려고 시도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 자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현재까지도 못 찾고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도 좀 찜찜한 게 자살을 했다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목을 매거나 혹은 어딘가에서 투신을 했다거나 뭐 그랬다면 누군가가 발견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강에서 예를 들어 뭐 뛰어내렸다거나 물에 스스로 들어가 익사했다면 말은 다르겠죠. 뭐 이렇게 익사를 하게 되면 물에 이제 시신이 떠내려가면서 팔 다리가 이렇게 분해되면서 뭐 고기들이 막 먹고 하면서 시신을 못 찾을 수도 있겠죠. 아, 그래도 보통은 시신 일부라도 발견이 되던데. 만약에 목을 맸다거나 다른 방법을 이용했다면 시신이 발견됐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나 모습 이런 것도 자살한 것처럼 생각되게끔 하려고 치밀하게 그렇게 연기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애초부터 김여인을 죽이려고 잠복하고 한 게 다 계획하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이 도주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자살이 아니라면 한 몇십만 원 정도만 인출했거든요. 그걸로 지금까지 어디에서 뭐 하면서 살고 있는 걸까? 어디 시골이나 섬에 다른 가명을 사용해 살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가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을 거란 추정만 할 뿐 지금 현재까지도 잡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작년까지 장기 미수배로 뉴스나 신문에 조그만하게 가끔 수배를 했을 뿐 종합 수배 전단지에는 일시적으로 수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2021년 하반기부터 재등록 수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옆에 수배 전단으로 이제 좀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옆에 사진이요, 2004년도에 찍은 거래요. 18년이 흐른 지금 최영배는 60대가 넘어 있을 겁니다. 모습이 좀 많이 변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가 될 수 없는 거니까. 늦더라도 꼭 잡아 죗값을 치르게 해야겠죠. 고인의 한이 풀릴 수 있도록. 최영배는 살인 후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한 말이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워한 듯 보입니다. 도주 중에 인출한 돈도 그닥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금융거래나 어떠한 생존 반응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걸까요? 혹시 스스로 어딘가에서 목숨을 끊은 걸까? 그렇다면 그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걸까요? 시골이나 외딴 곳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해외로 갔을까? 그런데 또 이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옆에가 18년 전 사진이지만 주위에 비슷하게 생긴 60대의 남자가 있다면, 60이 넘은 남자가 있다면 국번 없이 112나 영동경찰서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18년째 수배 중인 충북 영동 주부살인사건 용의자 최영배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